요즘 장안의 핫한 차량 중에 하나가 이제 쉐보레 트랙스입니다. 가격적인 측면이 이제 소비자층의 가려운 부분을 많이 긁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XM3 차량 TC260 차량하고 비교하는 영상들도 많이 올라들 오죠. 근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한마디로 단언하면 이제 어떤 차가 좋다라고 제 입장에서는 얘기하기 힘들고 각자의 의견이 있으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구매를 할 때 충동 구매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해주고 싶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모든 여건을 따져보라는 거죠. 차라는 거는 한 가지적인 측면만을 고려해서 구입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각 차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트랙스면 트랙스, 현대에서 나온 비싼 급의 또 차량이 있다면 그 차종도 마찬가지 되고요. 무엇보다 그 차량에 대한 시승을 먼저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난 다음에 그게 나한테 제일 안착되어 있는 포지션이고 제일 좋은 느낌의 이제 그런 차량으로 다가온다라면 그때 가서 이제 그 차를 선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선택을 해볼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차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이제 유지비를 감안을 할 수 있는가 그 여부도 상당한 관건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좋은 차를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차를 구매했다가 추후 이제 유지 모습이라든가 이제 어떤 관리적인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차를 결국은 이제 매각하는 형태로 넘어가는 그런 수순을 밟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각 차종에 대해서 호불호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다, 어떤 차가 좋다 이걸 함부로 저도 얘기를 못하는 게 각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현대차를 많이 타게 되는 경우들의 생각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유지보수비가 싸다라는 거를 아주 특징으로 이제 내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르노차 같은 경우는 이제 유지보수비가 비쌀 것이다 하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을 구입하기 전에 정확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정비소에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나름 따져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내가 정확한 판단인지 여부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차량을 일단은 타보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그게 이제 배기량 같은 거예요. 특히 배기량을 많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배기량이 높고 좋으면 좋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예산이라든가 유지할 수 있는 거를 감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지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유지비를 무조건 나는 차를 끌고 다니고 기동력만 있어야겠다 싶으면요. 그때는 단순한 차를 타면 됩니다. 현대차를 사든 기아차를 사든 르노차를 사든 옵션을 다 빼버리십시오. 제가 여지까지 운전하면서 제일 크게 느꼈었던 점 중에 하나가 기본에 충실한 차가 돈도 적게 들습니다. 그러니까 옵션을 많이 들이고 돈을 많이 들였던 차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여유가 있어서 돈이 많고 내가 차가 문제가 생겼을 때 충분히 공업사에 들어가서 차량 수리비에 대한 감당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때의 점을 다 감안했을 때의 옵션을 넣는 겁니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근데 차는 타긴 해야 되는데 기동력만 갖고서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굳이 불필요한 옵션까지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이제 얘기를 한 과정들은 어느 정도 경력이 있거나 그래서 추후 한 2, 3년 정도 운전을 해보신 분들에 대한 선택을 제가 열거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면허를 따서 처음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디자인만을 볼 것인가, 차량 가격을 볼 것인가, 여러 가지 점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때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대안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최고의 대안은 제일 하위 차종의 새 차를 사지 말고 중고차를 사세요. 중고차를 사서 그 차를 정비를 하긴 하되 오일류에만 크게 오일을 갈아주는 거에 대한 염려만 없는 차를 살 때 폐차할 걸 감안하고 사십시오. 몇 달 후에. 그리고 그 차로 충분한 연습을
검증을 거치시고 난 연후에 그 다음에 새 차를 1년에서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차를 타보시라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운전을 아무리 잘한다 손치더라도 어떤 시행착오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면허를 따고 나서의 면허증만 갖고 있는 정도의 생각으로 차를 사면은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나중에 거기에 따른 데미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저도 그래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올챙이적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라면은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분명하게 이제 중고차를 보실 때 중고차에서 차만 굴러갈 수 있는 차. 그렇다고 해서 뭐 다 결함 있는 차를 사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내가 몇 달 동안 대안이 될 만한 차를 수업료를 지불한다 생각하고 우리가 보통 학원을 다닌다 그래도 몇 달 어떤 교육을 받으면은 적게는 이제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한 천여만 원 또는 이제 교육비가 지출이 되는 것과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에 대한 예행 연습, 시행착오로 분명히 거치고 난 연후에 그 다음에 차를 구입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새 차를 샀다가 거기에 대한 데미지가 생기고 차가 접촉사고로 생겨서 어떤 그런 여건들이 생겨버려버리면은 새 차를 가졌던 기대감에 대한 처음 마음하고 폭망하는 느낌의 그런 느낌으로 좌절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까지 굳이 거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량의 옵션을 덕지덕지 붙이게 되는데 뭐 파킹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안전장치들을 넣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부분들은 운전자가 숙달만 되면 사실은 다 필요 없는 기능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굳이 그런 기능을 감수를 하면서까지 차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운전자가 지극히 절제된 범위에서 차를 정확한 눈으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